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유행에 제법 민감하다고 하는 이 보험 시장에서 장시간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좀 5년 동안 700명이 넘게 가입한 보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인데요. 아마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지금도 준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달 단종 앞두고 급한 마음에 새롭게 가입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된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만날 수 있는 보험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가 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그런 시간들이 또 됐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알차게 한번 여러분들도 보험 정보들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입니다. 편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희아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영하 11도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또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2.5단계에서 1월 3일이면은 이걸 하향하냐 상향되냐 또 거기에 기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와 코로나의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좀 몸조심하시면서 우리 보험 중에서도 12월에 이제 끝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보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 이 보험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유행에 맞는 보장하는 뭐 수술비나 치배 그리고 입원 일당 이런 부분을 보상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주말 동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5단계 이 상태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라고 한 만큼 사실 이제 3단계까지 논의가 거론된 거는 계속해서 확진자도 또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처럼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항상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은 미리미리 잘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만날 수 있는 보험이 또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정보까지도 올바르게 알아서 준비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보험 비교 분석하면서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이야기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융당국에 따르면요, 이 내용이 좀 있네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해지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무려 721만 명으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7명에서 8명 중 1명이 가입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계산이 되는 건데 그 정도로 그러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보험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네,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보험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보험 중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보다도 월납보험료가 약 한 20%에서 많게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최대 4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었고요. 이 무해지 보험이 참 안타깝게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해가 지나가면은 기존의 무해지 보험이 아닌 저해지 보험 상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전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나는 건강한데 최근 뭐 3년 이내에 보험 관련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무해지 보험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로 그냥 방치해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자, 올바르게 가입했는지 꼭 점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올 말,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쯤에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내 보험을 통해서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꾸려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 매체에서도 또 다뤘고, 앞서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제동을 걸어서 단종을 지금 앞두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치명적인 문제로 이렇게 됐는지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상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부 판매자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무해지 보험을 순수하게 보험 형태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적금이나 연금처럼 판매를 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2021년 1월에 바뀔 무해지 보험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원인이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높은 환급률을 강조를 해서 무해지 보험을 적금이나 연금처럼 형태로 판매를 했다는 거죠. 대표적 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대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저축이나 연금 형태로 무해지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고정지출 중에서 가장 먼저 해답을 찾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을 먼저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 무해지보험 같은 경우는 월납보험료도 저렴하고 나중에 환급률에서도 조금 더 월등히 뛰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납입 중간에 해지를 한 환급금이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보험을 보험사들한테 판매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변경될지를 한번 볼게요. 표준형 보험, 이 표준형 보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가입한 그냥 일반형 상품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비 50% 미만의 저해지 환급형으로 변경될 거예요. 그럼 50% 미만의 저해지 환급형은 저희가 잠시 뒤에 해지 환급률로 알려드릴 거고, 보험기간의 환급률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존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 저축이나 연금으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꼭 저희 보험365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장단점이 있었던 그런 보험이었어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아무래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는 또 관심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단점으로 치자면 굳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환급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라든지 관련된 좀 잘못된 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무해지 환급형 보험 기존에 그런 그 상태로는 만날 수 없는 이제 2021년부터 는 된다라고 하니까 이 그 기존의 점들이 좀 더 좋았던 분들은 올해 안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급액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년 개정안에는 월납보험료가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요. 기존 대비 약 한 14% 정도가 저렴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전에 가입했던 표준형 상품과 지금 무해지 상품 그리고 다음에 1월에 만나볼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 좌측 같은 경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납입기간 20년이 딱 되면요. 내 원금 대비 조금 모자랍니다. 97.3%.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20년 딱 끝나면은 환급률이 134.1%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점점 더 묵히잖아요. 오랫동안 묵히면은 환급률이 243.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가입했던 보험 볼게요. 최대가 176.6%예요. 무해지 현재 판매하고 있는 12월까지 판매하고 있는 거는 243.5%. 근데 다음에 판매하는 거 볼게요. 일단 보험료 먼저. 우리가 그 전에 과거 가입했던 거 23,300원. 지금 현재 16,900원. 이후에 1월에 판매할 게 14,500원. 보험료는 개정안께 더욱더 저렴합니다. 근데 환급률 볼게요. 환급률이 내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과 동일해요. 20년 때 97.3%, 최대 176.6%.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10%, 14%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거 저렴해져서 뭐 어떻게 더 우리 경기에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무해지 상품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료도 저렴한데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근데 보험은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더욱더 나이가 들어서 뭐 90세가 됐을 때 그때 병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을 해지를 하고 내가 뭐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런 보험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보험료가 저렴한 게 좋긴 하지만 나중에 환급률 부분도 우리가 꼭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보험이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치매보험, 특히 치매보험이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 준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무해지 치매보험이 없습니다. 일반 표준형 상품으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환급률과 관련된 부분들 좀 비교를 해보니까는 지금 현재로서는 환급률이 좀 높은데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환급률은 좀 낮아지지만 대신에는 보험료적인 부분이 조금 더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보였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정도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가 뭐 최대 뭐 20%에서 30% 정도 저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 14% 정도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14,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뭐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 보험 소비자한테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보험료를 좀 많이 납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닿을 건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환급률을 굉장히 많이들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무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을 꼭 지키셔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여러 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이 좀 궁금해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이걸 막차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상대적으로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기준은 종합보험 형태를 가입하신 분들이요.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뭐 수술비, 입원 일당 이런 걸 한 보험에 다 넣는 게 종합보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품으로 또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보험만 가입하고 싶고 뭐 혈관질환만 가입하고 싶고 수술비만 가입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이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지만 마지막 31일 날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심사를 안 합니다. 병력이 간혹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일까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당장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는 더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막차라는 얘기를 좀 했었을 때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좀 힘들잖아요. 자, 지금 우리 보험 365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에게만큼은 이제 막차 타기 전에 유의해야 하는 점들을 좀 알려드리면 좀 더 현명하게 보험도 준비해 두시지 않을까 싶어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지금 준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팁 하나 좀 더 알려드리고 우리 넘어갈까요? 네, 먼저 이제 중증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그리고 간 질환, 폐기능, 뭐 신장 기능 이런 장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경증 질환들이 있죠. 뭐 단순 위염이나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여성분들 뭐 작은 근종, 유방, 섬유섬종 이런 분들은 무해지 보험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이 점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입한 담보를 잊어버려도 납입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험이라는 게 단순하게 친구나 지인, 뭐 가족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는 보험 판매인들이 이야기했고 강조했던 부분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2년 뒤, 3년 뒤에. 하지만 무해지 보험에서는 내가 가입한 담보나 가입 금액은 잃어버려도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아예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사항 꼭 알아두시고 보험 가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궁금한 점이 또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들 전화, 문자 이용하셔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된 정보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제부터는 또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대표적인 플랜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꼽아보자면 암, 치매, 어린이 보험 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전문가님? 네, 대표적 상품이 암, 치매, 어린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치매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부로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인 암 같은 경우가 무해지 상품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무해지 상품은 대표적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인데 이 두 가지 상품이 많이 가입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담보를 넣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암 입원 일당, 암수술비, 뭐 방사선 약물 이렇게 끝인데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 종합보험은 보험 담보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는 개수도 많고 보험료도 비싸다 보니까는 무해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면은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저렴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10만 원 보험료 납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상품으로 변경했을 경우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서 이제 대표적인 플랜 하면 이제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 이렇게 좀 꼽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님도 대본에 어린이 보험을 굉장히 강조해서 글씨를 써주셨어요. 어점, 리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어린이 보험에서의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뭐 정답이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무해지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인 보험과 반대로 어린이 보험은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내 보험을 먼저 해지를 하지 우리 아이들 보험은 해지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 보험 보험사들 유지율 부분에 있어서 92%입니다. 92%. 성인분들 10년간 유지하는 비율이요. 4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해지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해지 상품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에서는 담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200가지가 넘거든요. 요즘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태아 보험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담보를 여러 개를 넣으면 넣을수록 보험료는 더욱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의 거의 99%는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좀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기는 하네요. 전 아직 이제 미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 보험만큼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중하게 지킨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플랜만큼은 좀 잘 좀 되어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마음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어린이 보험 플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 보험들 가입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자녀 보험들 같은 경우 무해지 상품과 꼭 한번 보험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20%나 최대 30%까지 저렴해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의 기준은 보험사들은 이제 만 30살까지입니다. 그럼 한국 나이로 31살, 32살까지도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2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 30대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성인 부분은 이제 납입 면제 부분 조건에서 어린이보다 조금 더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 성인 보험에서 최대 3천만 원인데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점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 20대가 우리가 넘으면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는 만 30살까지는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12월 들어오면서 보험사들의 어린이 보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험사들은 여러 가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죠. 암보험, 치매보험, 뭐 운전자 보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손해율이 적은 게 바로 이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도 11월과 12월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 들어오면서 새롭게 알아봤더니 0세부터 19세, 태아 때부터 19살까지는 A사라는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30세 분들 같은 경우는 B사라는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험사들의 보장하는 범위가 동일합니다. 우리 약관이라고 얘기하죠. 뭐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런 부분이 어린이 보험은 거의 다 동일해요. 다른 점은 바로 납입 면제와 내가 가입했던 상품에서 보험을 효력 발생하는 기간, 이 면책 기간, 그리고 감액 기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A사, 태아부터 19세까지 저렴한 A사 같은 경우 납입 면제 조건이 일반한 유사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면은 보험료 납입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우리 아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뭐 백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만 원의 보험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대신 보험료를 납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보장을 계속 보장받는 게 바로 이 납입 면제거든요. 근데 앞서서 20대부터 30세 분들 성인 보험 말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 바로 납입 면제가 달라요. 성인분들은 유사암이 빠집니다. 유사암이 어떤 거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암에서도 완치율 99%인 암들이에요. 근데 성인보험에서 납입 면제가 빠지는데 우리 어린이보험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하다는 거고, 우리 혈관질환,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과 뇌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성인분들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아니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일 때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면책은 보상을 안 하는 기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암보험에 있거든요. 90일의 면책기간인데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감액기간, 가입하고 1년 지나야지 100% 보상합니다. 암 진단비 내가 1,000만 원 준비했다. 1년이 넘어야지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 91일째부터 364일째에 암에 걸리면은 50%인 500만 원만 보상받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이 감액 기간이 더욱더 길어요. 2년에서 3년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보장성 보험, 암내 심장질환은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고, B사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 분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이죠. 그래서 납입 면제 조건 비슷합니다.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근데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예요. 후유장애만 봤을 때는 B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기간, 90일의 암에 면책기간 보장 안 하는 기간이 있고, 이 감액기간은 A사, B사 둘 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보험 플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김희연 전문가께서 전체 보험사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도 사실은 일반형,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표준형 어린이 보험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요. 지금 시기로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무해지 환급형 어린이 보험을 좀 더 관심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어린이 보험 가입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아마 이제 100에 100이면 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2명, 3명 다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무해지 보험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보험의 장점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불행하게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률이 일반형 보험 상품 대비 더욱더 많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어린이 보험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준비까지도 이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안에서의 담보들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즘 후유장애와 관련된 보장이 좀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필요한 담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험사들이 처음 판매했던 시기가 201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미세먼지도 심하긴 심했지만은 요즘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질병인 코로나19에 또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폐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질병후유장애를 모두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후유장애를 겪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먼저 선천성 질환. 우리 어린이 보험 태아 때부터 준비하시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데 기형아 검사들 많이 하실 겁니다.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이때도 장애가 없었는데 태어나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천성 질환이 4.9%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선천성 질환이나 이 질병후유장애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사고죠. 이제 상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질병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 부주의하고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늦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이제 모든 몸이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사고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럴 경우는 장애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50%가 거의 후천적 장애를 갖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질병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디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60대 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디스크가 20세 미만이 약 40%가 넘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20살이 지나서 뭐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질병후유장애가 왔을 때 그러면 질병후유장애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가 5천만 원 준비했다. 그럼 10%인 5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만성질환인 당뇨에 걸렸어요. 이럴 경우 당뇨는 가장 먼저 오는 합병증이 바로 눈의 실명입니다.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죠. 한쪽 눈이 실명되면요. 50% 후유장애예요. 양쪽 눈이 다 실명되면 100% 후유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후유장애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 남성암이 1위가 위암입니다. 위암 걸렸을 때 초기가 아니고 3기, 4기에 걸렸을 때는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4분의 3 절제했을 때 50% 또 질병 후유장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5천만 원 한도가 각 질병에 계속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렸을 때도 또 질병후유장애 보상을 하는 거죠.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더욱더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암, 뭐 백혈병 이런 거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완치의 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뭐 코로나 같은 메르스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병증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보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병후유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병후유장애와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보장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담보인 것 같으니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어린이 보험 안에서 어떤 담보들 지금 또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담보들 지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어린이 담보는 약 2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린이에서 기본계약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이거 안 넣고 싶은데 근데 넣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요. 상해 후유장애를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후유장애 보셨죠? 우리 아이들 상해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이 다쳐요. 운동하다 다치고 특히 남자아이들 축구하다 다치고 그럴 경우 십자인대 끊어졌을 경우 또 후유장애 15%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되도록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소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 15세 이상 같은 경우 여기에 상해 사망이 붙습니다. 상해 사망.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후유장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질병후유장애가 100세가 아니네요. 100세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100세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80세로 5천만 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80세에 3천, 그리고 90세에 1,000, 그 다음에 100세 1,000, 이런 식으로 하셔도 또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신데, 뭐 2천만 원만 준비하셔도 되고 3천만 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암 관련해서 대표 질환이 이제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은 여성암의 1위이고 남성암의 4위인 암들입니다. 이 암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 부모님 같은 경우 증권 한번 열어보세요. 유사암 거의 다 300만 원 돼 있을 거예요. 300만 원. 근데 지금 성인분들도 2천, 아이들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대 질환,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이죠. 5천만 원.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여기 걸렸을 때 납입 면제 발생하죠. 보상 금액도 받고 납입 면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로 보장 범위 넓은 게 이제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인데, 추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만 하셔도 됩니다. 수술했을 때 각각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수술비와 진단비 5천만 원, 총 7천만 원 수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입원 일당 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아이들 첫날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보험사는 4일째부터인데 암으로 수술했을 때 대학병원에서요, 일주일 이내에 거의 다 퇴원시켜요. 그럼 아이들, 우리 경증 질환으로 뭐 감기나 이런 거 입원했을 때 오래 입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날부터 보상하는 게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상해 5만 원, 질병 3만 원. 그다음에 중환자실, 상해는 20만 원, 질병 10만 원. 만약 우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상해로 들어갔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25만 원, 13만 원. 골절 같은 경우, 골절 진단비가 2개가 있죠. 근데 밑에 치아 파절 제외가 있어요. 치아는 보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치아를 보상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치아가 부러졌다, 그러면 20만 원만 보상받는 거고, 팔다리로 골절이 됐다, 그러면 둘이 같이 받는 겁니다. 50만 원. 골절로 인한 수술비 또 20만 원 추가가 되겠죠. 5대 골절은 팔다리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목, 경추, 요추, 그리고 엉덩이, 마지막으로 다리 쪽에서 대퇴, 허벅지뼈가 들어가요. 대퇴 허벅지뼈는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5대 골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5대 골절에 해당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보상받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까지 해당되면은 상해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까지 보상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담보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에 이제 추가적인 담보와 관련된 정보들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는 더 많은 담보들 소개를 또 못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살짝 보험료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보험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입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도 좀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대학 때부터 19세 분들까지는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저희가 모든 보험사 보험료를 다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가 적용이 되는 거고, 다음 년 1월에는 새로운 보험사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한 회사가 A사입니다. 왜?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는 성인 보험과 조금 다르게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담보만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넣었을 때 A사가 24,000원대. 근데 이 보험료가 그러면 저 이걸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저희가 보험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보험사 담보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기존의 어린이 보험 100세로 잘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뭐 암진단비만 부족해요. 그럴 경우는 지금 4위인 회사, 어린이 보험 판매 순이거든요. 4위 회사가 암진단비가 제일 저렴하네요. 그러면 이걸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한 회사가 1, 2인 회사. 보험료 보세요. 1위인 회사 28,000원, 2위 회사 29,000원이에요. 근데 전체 어린이 보험 시장의 1, 2위 회사가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가입돼 있고, A사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보험료를 1년, 2년 내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납입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차이 볼게요. A사 같은 경우 24,000원이고 1위인 회사와
월납보험료 4,000원, 이은회사 5,000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회사랑은 10,000원 차이가 나네요. 근데 20년 동안에 보험료를 내면은 1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241만 원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 잘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보험사가 A사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료 비싸기로도 단연 1위네요. 꼭 비싸다고 보험은 좋은 게 아닌 거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 꼭 비교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세 이후부터도 보험료가 어디가 이제는 또 괜찮은 건지 보험료적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네, 이제 성인분들이죠. 20대부터 30대 분들 같은 경우인데 이제 비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앞서서 우리 성인보험에서도 판매 순위가 이렇게 있죠. 1위 회사 52,000원, 그리고 뭐 2위, 3위 이런 회사들 봤을 때 비사가 가장 전체적으로 넣었을 때 저렴합니다. 근데 간혹 비사가 그러면 허혈성하고 질병 입원 일당만 저렴하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암진단비,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4위인 회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보험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또 차액 한번 볼게요. 비사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하니까. 근데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보험료를 352만 원씩 더 납입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많이들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 30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부모님께서 많이들 가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꼭 한번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 저희가 하나하나씩 전체 보험사 살펴드리면서 비교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달 말까지만 이 보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싸질 것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얼마가 더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만이라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보험료 부분은 네. 비싸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렴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환급률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아, 환급률 부분. 네, 그래서 내가 원금 이상을 당연히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는 수령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다음에 10% 정도 보험료 떨어지는 것보다 현재 조금 더 10% 정도 월납보험료 비싼 대신 환급률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점은 환급률과 관련된 부분들의 혜택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험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전문가와 함께 상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성인분들을 위한 무해지 보험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만큼이나 매력적인 플랜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제 31살부터 65세 분들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성인보험 같은 경우인데 특징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과 동일해요.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지금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만 31살부터 65세 분들까지입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33살부터 해가지고 66세, 67세 분들까지 준비가 가능한 보험이고, 두 번째로 이 성인보험도 저희가 모든 보험사 보험료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A사. 이 A사는 앞서서 어린이 보험의 A사와 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암도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감액 부분이 없다.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1년 지나야지 100% 보생하는데 이 A사가 보험료도 저렴한데 이 감액이 없습니다. 91일째부터 암진단비 100% 보상합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 안 하시고 내가 가입한 보장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 보니까 역시나 이제 성인들도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 면제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혜택이 있는 그런 보험으로 지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하다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네. 강조해서 좀 해주셨잖아요.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보험과 지금 무해지 보험 동일하게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 바로 준비해 왔습니다. 무해지 보험이 좌측이고요. 우측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했던 예전 상품인 일반형 보험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암과 뇌혈관 질환 동일하게 가입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했던 보험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무해지 보험은 동일한 건데 보험료가 7만 7천 원이에요. 그럼 월납보험료를 매달 3만 2천 원씩 줄일 수 있어요. 그럼 1년이면은 거의 40만 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는 거고 20년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하면은 775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내가 보험 한 4개 정도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 줄어드는 폭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20년 납 기준으로 좀 살펴보니까는 확실히 금액적인 차이가 큰 걸로 좀 보여지네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달 기준 아니면 1년 기준으로만 했었을 때 계산 금액으로 보면은 뭐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20년 납으로 좀 총액을 살펴보면은 무려 775만 원을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환급률이 있잖아요. 네. 환급률 부분도 좀 비교를 해볼까요, 계산을? 네. 그렇죠. 이게 이 환급률 부분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형 보험과 무해지 보험에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환급률을 한번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해지 보험이 보험료가 7만 7천 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적습니다. 보시면 1,800만 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입했던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납입하는 보험료 많아지겠죠. 2,6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 정도를 더 납입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보험인데. 근데 납입이 끝난 20년 납을 했을 때 20년 딱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경기가 어려워서 해지를 했다. 무해지 보험은 104%입니다. 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0만 원 정도 더 이득이네요. 근데 이 기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해지 보험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입했던 일반형 보험 볼게요. 납이 끝나자마자 해지하면요. 73%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가 되려면요. 30년, 40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다. 그럼 거꾸로 100세 만기로 가면 갈수록 환급률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차액 보시면은 700만 원 손해요. 700만 원. 보험이 뭐 수익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내 돈 다 낸 거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다음 1월에 들어오면 약 10% 정도 저렴해지지만은 이 환급률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아이들이든 우리 부모님들 각자 다 한번 변경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2명, 3명, 많게는 뭐 4명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게 보험료를 제가 봤을 때 한 사람당 10,000원에서 최대 성인분들 같은 경우 2, 3만 원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우리 가족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원에서 2,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월월 이렇게 나가는 지출액들이 커요. 예, 매달 나가고 있는 금액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이렇게 또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험 플랜 안에서의 담보들이 있죠. 네. 어떻게 지금 또 마련됐을까요? 네, 이제 성인보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담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설명드릴 건데, 먼저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담보.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로 넣으시면 돼요. 100만 원.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1억 정도는 넣으셔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 특약이라는 부분인데, 상해 사망이 기존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질병 사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망을 넣으셔도 되고, 상해 사망 우리 시청자분들이 필요한 담보 넣으시면 돼요. 근데 되도록 저렴한 거는 질병 사망 3,000만 원이 더욱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상해 입원
또 중환자실, 이것도 둘 중 하나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 부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중환자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입원 일당 넣으셔야 됩니다.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인데 비갱신형은 뭐냐면은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납입하고 이후로는 보장만 받는 거예요. 근데 갱신형은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짧은 3년, 5년 갱신형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갱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술, 담배 좋아하시고 뭐 식습관, 고기 좋아하시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적정히 섞으셔서 많은 금액 보상받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질병 의상의 성인분들도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 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도 추가로 또 준비가 가능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해당 보험사가 정한 34대 질병 수술비, 64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뭐 1에서 5종 수술비 이런 게 차등 지급돼요. 근데 여기서 상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가 또 다음 년 2021년 1월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가입하실 수 있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100만 원, 그 다음에 호흡기나 안과, 이비인후과 관련된 수술했을 때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성인분들 정말 빠지면 안 되는 담보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담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이나 통풍 관련된, 이거 수술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단비입니다. 진단만 받아도 그냥 2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관상동맥 우위 수술비, 이제 심장질환에서 가장 심해졌을 때 하는 수술비인데 수술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평균 수술 비용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때 2천만 원, 그리고 또 판막 수술비 또한 2천만 원, 각막 이식 수술비 2천만 원. 이렇게 보상 금액 많이 하는 거는 보험료가 굉장히 적어요. 몇십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낀다 해서 보험료 크게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걸렸을 때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종합보험인 만큼 담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특히나 이제 질병 5종 수술비와 관련된 변화도 예고되어 있는 만큼 미리 또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에 또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딱 성인 보험 안에서 보니까는 가입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 만큼 가입이 가능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보험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네. 될까요? 우리 성인분들도 저희가 모든 보험사 다 비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로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렇게 담보를 동일하게 넣었을 때 6만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 성인분들 같은 경우 기존의 보험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담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이대 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면 최근에 나와 있는 수술비 같은 경우, 과거 수술비는 현재 나와 있는 수술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A사가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회사가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방송 시간 내에서는 이게 어느 회사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 2차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의 보험료 차이 한번 바로 봐볼게요. A사가 6만 1,000원대로 가장 저렴하죠. 근데 가장 비싼 회사, B사 같은 경우 월납보험료 매달 18,000원씩 더 납입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담보인데 20년 동안 차이는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 성인보험에서도 무해지 상품을 가장 많이 가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어디냐면요, D사입니다. 매달 12,000원씩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거의 300만 원 가까운 297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회사가 어디인지라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입한 회사가 A사가 아니라면 A사로 변경을 하시면은 조금 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사별로도 저희가 이렇게 비교 도와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성인으로도 무해지 환급형 보험 올바르게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는 조금 더 서두르실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자, 더 깊숙하게 상담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와 함께 비교까지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 문자로도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간 안에 저희가 나눠드리지 좀 못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2차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